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여기 하이디어 알고리즘 소개부터 하이디어 알고리즘 단계별 적용 사례, 그 다음에 하이디어 알고리즘 적용 성과 및 향후 계획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집적도와 초정밀 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산업의 제품은 공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성, 품질, 환경안전, 원가 분야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손실이 발생하고 특히 경박단소의 반도체 생산 운영에서는 유독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손실을 줄이고자 제조 현장은 실패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QC 스토리, 통계 기법, 아이디어 발상 등 다양한 품질 혁신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술 분야에 직면한 상황에서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기술 분야에서는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 자신의 경험과 익숙한 기법으로 문제 해결을 수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자들이 문제 해결을 수행하기 전에 문제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문제 해결 기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리즈는 트리즈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1985년 알츠슐러에 의해 아리즈 85C로 개발되었으며 문제 해결의 걸림돌인 고정관념과 지식 부족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방법론으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즈 알고리즘은 정성적 표현과 발명을 위한 이론으로 현장 문제와 차이가 있는 점이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근본 원인을 찾는 것과 도구 사용에 대한 많은 학습이 필요하여 현장형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적용하기에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QC 스토리는 1970년대부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어서 현재까지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해결 알고리즘이 QC 스토리는 주제 선정, 활동 계획 수립, 현상 파악, 원인 분석, 목표 설정, 대책 수립 및 실시, 효과 파악, 표준화 사후 관리 순으로 9개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도구로는 QC 7기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거기 보면 파레토도, 특성 요인도, 체크시트, 히스토그램, 산점도, 그래프, 층별 등이 사용되고 있고요. 경량적이고 한눈에 확인 가능한 기법들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QC 기법들의 장점을 보면 데이터에 근거해서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현장 구성원들이 학습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기법입니다. 이에 트리즈 알고리즘인 아리즈의 장점과 QC 스토리의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디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현장의 트리즈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권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QC 스토리에 트리즈를 접목시킨 것으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정성적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량적인 그림 또는 표로 변경한 알고리즘입니다. 하이디어 알고리즘은 하이와 아이디어의 합성으로 가치가 높은 아이디어를 뜻합니다. 단계로는 문제 파악, 문제 정보 찾기, 문제 원인 정의, 해결한 노출, 해결한 적용 순서 5가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밑에 세부 단계를 보시면 2개에서 5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이디어 프로세스와 QC 스토리를 서로 접목해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문제 파악 같은 경우에는 주제 선정과 QC 스토리의 목표 설정 단계를 하고 있고 문제 정보 찾기 현상 파악, 원인 정의, 문제 원인 정의는 원인 분석, 해결한 도출은 대책 수립, 해결한 적용은 대책 실시, 나머지 효과 파악, 표준화 사후 관리는 QC 스토리에 있는 내용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 사용 도구에 대해서도 트리즈와 QC 기법, 기타 도구들에 대해서 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이디어 알고리즘 단계별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파악 단계는 아리즈 알고리즘에는 없는 단계로서 QC 스토리의 주제 선정과 현상 파악 단계입니다. 세부 단계로 문제 요소 파악과 성공 기준 설정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과
해결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후 문제 발생 배경 파악에서 문제의 원인적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를 파악합니다. 기술적 제한과 구제 조건 파악 단계에서는 개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한 사항과 구제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개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변경 가능 영역에서의 비용과 기술적 부분에 대한 우려 사항을 확인합니다. 문제 정보 찾기 단계에서는 문제를 공식화하고 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세부 단계로 문제 관련 내용 찾기는 문제 발생 영역의 시스템과 문제 현상을 파악하고 관련 기준을 파악합니다. 문제의 공식화 단계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언제 문제인지, 어디서 문제인지를 확인하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이를 현재 시스템에 놓고 상위와 하위, 과거와 미래, 시스템에 대한 자원을 라인 윈도우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후 문제 검증 및 자체 제거 단계에서 시스템 분석에서 확인된 자원을 가지고 문제가 미래에 스스로 해결되는지, 과거나 상위 시스템으로 전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전가할 수 없다면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도를 그려서 종합적으로 현재 시스템의 상위와 하위, 그리고 자원 간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문제 원인 정의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면밀하게 파악한 문제를 명확화하는 단계입니다. 세부 단계의 원하지 않는 현상 규정에서는 문제 상황에서 원하지 않는 현상은 무엇인지를 규정짓는 단계로 원인 결과 사실 분석을 통해 근본 문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근본 문제의 기능 상호작용 분석을 재진행 후 마지막 단계에서 5Y를 이용해 근본 원인을 파악합니다. 문제 명확화는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문제 영역 오퍼레이팅 룬이죠. 오퍼레이팅 룬과 작은 사람 모델을 통해서 정의하고 문제 시간은 작업 순서들을 통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이들 토대로 최종 문제를 그림과 글로 정의합니다. 해결안 도출 단계에서는 자원 분석과 모순 정의를 통해 해결안을 도출하는 단계입니다. 세부 단계로 해결 자원 분석에서는 명확화된 문제에 대한 장소들 중심으로 자원을 분석하고 시간, 공간, 물질, 장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하고 상위 시스템, 하위 시스템, 문제 영역, 인접 영역에서 자원을 찾습니다. 찾은 자원을 가지고 특성 영향, 수량, 존재 시간, 에너지의 함유량의 중요도를 확인하여 해결 가능 자원을 중요도에 따라 채택합니다. 채택된 자원을 가지고 이상적 해결한 단계에서는 해결 가능 자원을 가지고 시스템을 최대한 변경시키지 않고 유용한 기능을 최대화할 것인지 아니면 유해한 기능을 축소 제거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물리 모순 정의 단계에서는 이상적 해결안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모순을 도식하여 기술 모순, 물리 모순을 정의합니다. 이후 해결안 도출 및 선정 단계에서는 자원과 장자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중 개선이 가능 항목을 선정합니다. 해결안 도출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40가지 발명 관리, 분리어 관리, FOS, 표준 해결법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통해 현재 존재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명확한 그림과 용어로 제시합니다. 해결안 적용 단계에서는 명확화된 해결안을 검증하고 해결안을 적용하는 단계로 QC에서 사용하는 PDCA, 플랜, 도, 체크, 액션을 이용합니다. 세부 단계인 해결안 검증에서 해결안에 대한 샘플을 제작하고 실제 검증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경우 새롭게 추가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재파악하고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해결안이 2가지가 나왔다면 2개 모두 검증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에도 추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해결안 검증 1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검증된 해결안에 대하여 실제 현상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해결되었는지 확인 후 표준화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QC 스토리에 효과 파악, 표준화, 사후관리 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개선 내용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이 제조 현장의 구성원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QC 스토리와 트리즈를 접목시킨 아이디어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무용효과 약 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SK하이닉스의 맞춤형 3D 활용요법을 습득하는 무용효과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들 바탕으로 전국 품질분조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하였으며 이후 사업장 내 행정제를 진행하여 타 분인조에서도 하이디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전국 품질분조 경진대회를 참여하여 충북 도지사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이디어 문제 해결 프로세스는 몇 가지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장 구성원을 위해 쉬운 프로세스로 접목하려 하였으나 다소 복잡한 프로세스로 비춰지는 점이 있고 3D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현장 구성원이 사용하기 쉬운 프로세스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